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 서로 다른 두 가지 법안을 알아볼 텐데요. 하나는 제정안, 하나는 전부 개정안입니다. 먼저 장애인 학대 범죄 특례 법안 제정안으로 발의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 전부 개정안입니다. 이 두 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대표 발의해 주셨는데요.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장애인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안을 제정안으로 발의를 하셨습니다. 개정안 하실 때보다 훨씬 힘드신데. 예, 그렇습니다. 제정안은 네. 상당히 여러 가지 검토하고 그렇죠. 또 파악하고 네. 대안을 생각하고 네. 많은 공청회도 하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제정안으로 발의하셨는지 입법 취지와 함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장애인은 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약자이고 네. 그리고 노인 또 부녀자 네. 어린이 못지않게 네. 우리 사회 모두가 감싸 안고 또 뒷받침하고 정부가 제도 법적으로 네. 보호받는 장치를 확실하게 해두어야 할 그러한 대상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 장애인 학대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전남 신안의 네. 염전 노예 사건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예, 예. 또 저희 원주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그야말로 노예처럼 부리거나 아니면은 인간다운 네. 그 생존권을 거의 말살할 정도로 학대가 가해진 네네.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마는 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네. 참으로 부끄럽고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네. 이러한 장애인 학대를 근절을 해가지고 네.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또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이번 기회에 확립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됐을 경우에 현행법상으로요. 이 현장에서 뭐 장애인을 보호한다든가 현장 조사를 또 수사를 실시한다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터인데요. 그동안은 어떤 조치가 취해졌었는지 더불어 궁금합니다. 예, 제가 그 염전 노예 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 후에 그 피해를 본 장애인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일단 그 염전에서는 벗어나 있긴 하지만은 네. 일종의 그 보호 쉼터 국가에서 또는 자치단체가 네. 이런 것을 제공을 해가지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노숙인 시설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적응을 못해서 일부는 옛날 그 염전으로 돌아간 어머나 그런 세상에.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어이가 현실도 없네요. 봤습니다. 예. 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학대 범죄가 주로 은밀하고 네.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그 은밀하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주로 벌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런 장애인 인권을 앞장서서 보호하는 인권단체 관계자를 한번 만나봤더니 네네. 한 번은 장애인 학대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한 제보를 받고 그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네. 장애인 시설을 찾아갔더니 갔더니. 문을 안 열어주더라는 겁니다. 어머, 네. 그래서 문을 열고 네. 들어갔더니 들어갔다. 오히려 그쪽에서 네. 주거 침입죄로 신고를 해가지고 네. 벌금형을 받는 어머. 그러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참 어처구니 없는 현실 정말 아니겠습니까? 어처구니없군요. 네네. 이렇듯 그 장애인 학대 사건은 은밀하고 네. 또 은폐된 네네. 곳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장애인 학대가 발생되는 현장을 네. 제대로 보존을 하고 네. 그리고 이 학대받는 장애인들을 빨리 구출을 해가지고 보호하는 그런 네네. 조치가 필요로 합니다. 네. 근데 현실은 이 수사기관에서는 장애인 전문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수사나 현장 보존이나 이런 네. 격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단체에서는 조사권이라거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제대로 접근을 해가지고 네. 이런 장애인 보호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현실입니다. 참 정말 답답할 노릇인데 이 재정안이라고 하신 거는 관련한 것이 법안이 없었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이겠죠. 우리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네. 아동 학대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네네. 그런 특례법도 있고 네. 노인 학대 학대와 관련된 특례법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대표적인 네. 이런 사회적 약자고 우리가 사회가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네. 이런 아동이나 네. 노인 학대와 준하는 거기에 준하게. 준하는 네. 그러한 보호 장치를 법적 제도적으로 갖춰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좀 늦은 듯하지만 또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니까요. 이 중요한 그렇습니다. 법안인데 장애인 학대 범죄 특례 법안에 담겨진 핵심 내용을 좀 간추려 주십시오. 첫째는 네. 이런 장애 학대를 받은 사람들을 먼저 보호 조치를 하고 네. 그리고 이 학대를 가한 장애인 범죄자들을 네. 가중 처벌을 해야 되겠다. 네, 보다 네. 엄하게 해야 되겠다. 네. 이래서 장애인 학대에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네. 상해를 일으킨 사람이거나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이런 장애인 학대 범죄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네네.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네네. 이렇게 우선 내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장애인 그 보호시설에 종사하거나 관련된 사람들이 이런 장애인 학대 범죄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를 하고 네. 그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나 사법기관에서는 네. 곧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이 상응한 법적 조치를 네. 취할 수 있도록 네. 의무. 의무를 담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에서는 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이럴 때는 네. 장애인 학대를 일으킨 사람하고 네. 피해자인 장애인을 격리 수용할 그럴 필요성도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게 하게끔 법적 네. 근거를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제정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또 미리 조성돼야 될 뭐 분위기라든지 선결될 조건들이 필요할 텐데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지금 제일 먼저 장애인 학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이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그에 따른 상응한 적절한 대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네. 우리 장애인 학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유형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직 제대로 실태 파악조차 안 된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런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아하. 나서가지고 네. 장애인 학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네. 먼저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떠한 대응을 어떤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고 또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거를 먼저 선결 과제로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후에 정부는 네. 이 장애인 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매뉴얼을 이거를 제대로 갖춰가지고 네.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장애인 관련된 종사자들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또 우리 국민들도 네. 이런 장애인 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네. 다 함께 어떻게 동참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또 이 정부에서는 네네. 이에 따른 예방 시책 네.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이분들의 인권을 제대로 확립할 것인가 이걸 시책으로 만들어서 네.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꼭 필요한 법안이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네. 법안이 네. 꼭 빛을 봐가지고 네.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내용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입법 취지에 궁금합니다. 네. 예,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은 네. 매우 성장 가능성이 높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우리 미래 전략 육성 산업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2020년까지 의료기기 산업을 현재 약 2조 5천억의 규모에서 13조 5천억까지 수출을 늘리고 그리고 세계 7대 의료기기 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네.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관한 비전과 정책 목표를 이미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될 경우에 의료기기 산업 분야에서만 네. 약 13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굉장하군요. 네네. 그야말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네네. 바로 이 분야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러한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정책적 뒷받침은 아주 매우 미흡합니다. 네. 제약산업에 대해서는 이미 그 육성 및 지원의 틀을 법적 제도적으로 갖추고 있지만 네.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네.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해서는 아. 아직 제대로 된 육성 지원에 관한 법이 없기 때문에 네. 이 제약산업과 의료기기 산업은 서로 건강 생명 산업이라고 하는 네. 미래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서 함께 네. 서로 시너지 효과를 거두면서 네네. 서로 보완 발전을 시키면은 더 큰 효과가 있다. 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에 제약 산업과 네. 이 의료기기 의료기기 산업이 산업. 네. 함께 융합해서 시너지를 시너지를 일으키고 네. 더욱 빠른 속도로 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 네. 특히 우리나라는 이 BT 산업,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 그리고 IT 산업,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이 상당한 수준까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BT와 IT를 제대로 융복합해가지고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런 건강 생명산업 분야의 제약산업과 네. 의료기기 산업이다. 그래서 전부 개정안을 내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개정안, 전부 개정안에 담긴 그 골자는 어떤 것입니까? 예, 우선은 의료기기 그 산업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우리나라가 이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미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현실은 네. 상당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네. 우리나라 의료기기 업체들이 약 2,30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15인 이하의 종사자를 갖고 있고 그렇군요. 연매출 네. 약 15억 이하의 규모이고 네. 그리고 지금 상장돼 있는 우리 의료기기 기업도 네. 약 30여 개에 불과하는 이런 영세한 규모입니다. 네. 그러나 상당한 기술력도 네. 전문성은 갖추고 있습니다. 네네. 정부가 조금 더 이렇게 육성 지원을 뒷받침해 준다라고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의료기기 기업에 대해서 첫째는 세제 혜택이라거나 네. 입지 여건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고 특히 아주 기술력을 상당히 갖추고 있는 그러한 중소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들에 대해서는 혁신 기업이라고 하는 의료기기 기업이라는 인정을 주고 네.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제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기본 골자가 되겠습니다. 네, 제약산업의 육성과 더불어서 의료기기 산업을 발맞추어서 성장시키기 위한 기본 틀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네. 하나 덧붙인다고 하면은 네.
지금 제약산업 육성 지원과 거의 비슷한 그러한 관점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어떻게 육성 지원할 것인지를 매년 세부 시청 계획을 수립해서 네. 이거를 발표를 하고 그에 따라서 체계적인 네. 지원책을 강구해서 뒷받침하는 것 네. 이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 미래의 먹거리란 말씀을 쓰셨는데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래 사시는 또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고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현황과 더불어서 우리 미래의 먹거리로서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가 핵심을 좀 짚어주십시오. 지금 건강생명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 발전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2020년이면은 그동안에 세계 최대 시장 규모를 자랑하는 자동차 산업보다도 네. 훨씬 건강 생명 산업 분야가 커진다고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침 이 분야에 우리나라 건강생명 이쪽 분야의 이 기업이나 또 종사자나 이런 부분이 상당 경쟁력을 지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네. 아주 체계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그 세계적인 글로벌 그 제약 회사든 네. 의료기기 회사든 흔히 잘 알고 있는 지멘스라거나 네. GE라거나 네.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하고 당당하게 어깨를 견주면서 네.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으로 성장 발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 제약과 의료기기가 함께 그 서로 시너지를 극대화하면서 융합해서 발전해 나가는 네. 그거를 지금이 적기다. 조금 늦었지만 네. 그러나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국회 통과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에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이것은 특별히 이해 관계가 불이익을 당할 그러한 층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일부 제약 관련된 업체에서 이렇게 의료기기까지 함께 육성 지원하게 되면은 정부의 지원이 좀 줄어들 것 아닌가 이걸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건 기우입니다.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약과 의료기기 쪽이 네. 함께 BT, IT 우리가 상당히 축적된 기술을 융복합해서 서로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더 큰 효과를 얻어낼 수 있고 네. 그리고 정부의 지원과 육성이 보다 큰 파이로 제약도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 못지않게 더욱 지원 틀을 크게 해서 갖춰 나가고 네. 함께 의료기기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이나 정부 예산 뒷받침이나 또 그 연구 개발 그 지원이나 네. 이런 것들을 함께 파이를 키워나가면은 함께 공존하고 함께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좋은 결실 있으시길 바라면서요.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현안이나 마무리 짓고 싶으신 그 법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3년 동안 네. 약 60여 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주로 사회적 약자를 권익을 보호하고 이분들을 뒷받침하는 네. 그런 관점, 그다음에 우리 사회 질서 및 사회 안전망을 제대로 갖추는 그러한 분야, 그리고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특히 강원도이기 때문에 네. 강원도나 원조 관련되어 있는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법안들을 주로 발의를 했습니다만은 네. 아직까지 한 30여 개 법안이 상정되어 있거나
법안 소위 이 심의 진행 중입니다. 네. 이러한 법안들이 국회에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고 네. 그리고 이 지역 원주의 최대 현안인 여주 원주 전철이 이것이 추진이 돼가지고 원주가 수도권 전철 시대를 여는 것이 가장 최대 현안이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 네. 지난주에 이 여주 원주 전철이 예타를 통과해서 네.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네. 이 여주 원주 전철이 원활하게 제대로 완수될 수 있도록 네. 기본 설계라거나 네. 앞으로 사업비라거나 차질 없이 예산을 확보해서 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민심을 받드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초심을 늘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겸허한 자세로 임하되 그러나 해야 할 일은 다부지게 일을 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끝까지 다하고자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